계속해서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이 벌어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그리고 택배 노동자 산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1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분류 작업이 한창 논란이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회사 측이 이제 떠맡는다라고 정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변한 게 아직까지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택배 노조의 주장으로는 네. 사회적 합의를 한 지 엿새가 지났는데 택배사들은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또 노조하고 뭔가 대화를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보면은요, 택배사의 경우에 CJ 대한통운이 4,000명, 롯데하고 한진의 경우에는 각각 1,000명씩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3의 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화 설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그런 경우에 분류 작업에 택배 기사들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택배 회사는 그것조차 지금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쪽에서 후속 그 어떤 이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택배 회사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택배 회사 측은 합의문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택배사 측 입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면요. 자, 합의문대로 CJ 대한통운 4,000명, 한진, 롯데 등 각 1,000명 분류 인력 확보 중이다. 추가 인력은 구조 개선 문제 논의 이후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효력 시점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합의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었나요? 그러니까 효력 시점이 뭐 예를 들면 합의문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몇 월 며칠부터 이 조항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칙 같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회사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택배비를 더 인상하는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합의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인력 투입하기로 한 그 인력만 투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택배 노조 쪽에서는 합의하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합의문 내용 전문을 오늘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택배 회사 쪽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설 연휴 특별 대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합의문을 작성을 했어요. 네. 근데 설 성수기 특별 대책 기간이 1월 25일부터입니다. 네. 그런데 합의문 안에 설 특별 대책까지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합의문이 어떻게 1월 21일 날 합의가 된 것을 나중에 구조 개선 작업 끝나는 상반기쯤이나 합의를 이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근데 합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택배회사 쪽에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택배 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택배 노조 김태환 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 29일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공짜노동 분류 작업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대로는 택배 노동자들이 설 특수기 또다시 쓰러질 것이 명백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자, 29일 총파업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예고인 거지 얼마든지 그 조건에만 맞으면 철회 가능성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근데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일과 22일 총파업 투표를 실시를 해서 네. 조합은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파업에 곧바로 29일 날 들어가겠다고 결정만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면 지금 택배회사별로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요. CJ, 롯데, 한진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택배회사의 경우에는 2,800여 명이 배송 거부, 곧바로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2,650명이 이제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분류 작업을 해두면 배송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만약에 해 놓으면 그걸. 네, 분류 작업까지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그건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민간 택배회사하고는 입장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우체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노사 합의를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지금 협의에 나서질 않나 보죠? 예,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록 돼 있기는 하는데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어느 단계를 거쳐서 합의문을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택배회사 쪽에서는 최대한 뭐 택배비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합의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노조 쪽에서는 약속한 것이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건지 합의를 해달라. 협의에 응하면 그러면 파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그 과정에서 아마 또 정부가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근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까지 택배비 인상 문제라든가 자동화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합의문에 보면 정부가 국회는 입법 지원을 하고 관계부처가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사의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나 아니면은 입법적인 지원을 우리한테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 합의문대로 지금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총파업 나서 이런 이유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난해 3월에 그 새벽 배송하다가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 노동자 산재 인정이 또 안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12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안산의 한 빌라 계단에서 쿠팡 배송기사 40대 김모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허혈성 심장 질환이었거든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평균 하루에 178개의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다세대하고 빌라가 많은 지역을 배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서 업무 강도는 훨씬 높았다 이런 건데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7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는데 산재, 재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산업재해로. 자,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업무 시간 자체가 무리가 없었다라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사망 전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 그 이전 12주 평균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숨진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배송 업무를 하기 전에 2달 동안 전기공사 보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업무 시간이 33시간이었는데 택배 배송을 하고 업무 시간이 41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7% 조금 안 되는 시간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산재 인정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 총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오갔던 그런 시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높은 곳을 많이 걸어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숨진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노동 환경의 변화의 측면도 고려를 하도록 기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기계적으로 이번에 시간만 적용을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유족 측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씨 유족 측 다음 달 중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